자,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예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준으로 차트를 만드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문제는 우리가 이제 ITQ라는 시험 문제에 차트 일부분의 문제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 중에서 연도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의 값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의 종류가 지시되어 있고, 제목이라는 것은 차트 제목을 뜻합니다. 굴림, 진하게, 글자 크기 12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차트 제목은 채우기 하얀색,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포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 같은 경우는 한 줄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이외의 다른 전체 글꼴은 역시 굴림이지만 진하게 하지 않고 보통이면서 10포인트로 제목보다는 약간 작게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 부분은 이제 출력 형태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시험지 자체에 이게 출력 형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로축의 제목, 축 제목이죠. 이 축 제목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쓰여지게끔 하라는 거고, 범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범례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배치하고 테두리 선이 되어 있게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TQ 시험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5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2개의 문제를 더 추가했습니다. 표 중에서 합계는 블록 계산식으로 나타내고, 또 외래 관광객 현황 단위 1000명은 표의 캡션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2개의 문제를 좀 더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저희는 이제 표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캡션이고요. 그 다음에 표의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5줄. 칸은 하나, 둘, 셋, 넷, 5, 6칸. 그러니까 5대 6칸으로 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 용지에 입력을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저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지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한 칸 한 칸 이렇게 마우스를 쭉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드래그가 아니라. 그래서 5줄에, 그러니까 6칸이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5줄에 6칸, 마지막 셀을 클릭해 줌으로써 이제 표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자, 구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합계,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네. 그리고 우리 자동 기능이 있어요. 2개의 셀과 여기 2개, 나머지 4개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범위 지정한 거를 기준으로 채우기에서,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개를 입력을 해놨고, 이 2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해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표 자동 채우기. 그러면 자동으로 이 간격이 인식돼서 20년, 21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89.4, 30.1, 61.6, 90.9, 소숫자, 예, 그 다음에 31.3, 그 다음에 64.5, 41.7, 7.4, 25.2, 48.4, 14.7, 26.9. 예, 데이터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이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왼쪽에 합계를 구할 숫자들을 이렇게 쭉 범위 지정해 주시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합계 구하는 곳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을 지금 취했어요. 범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블록 계산식에서 이제 블록 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해도 되지만 아까처럼 자, 더블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한 다음에 블록 계산식 한 곳을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꺽쇠를 볼 수 있는데요. 표시 기호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자동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자동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합계가 구해질 3개의 셀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또 위에서 구해놓은 블록 계산식을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아니 블록 계산식이 아니라 채우기였죠. 채우기. 나머지 두 칸도 블록 계산식으로 채우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채우기에서 표 자동 채우기입니다. 예. 채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채우기, 표 자동 채우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주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선을 좀 내릴게요. 그러면 그냥 내리지 않고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표 전체가 모든 그 줄의 높이가 함께 동일하게 커집니다. 컨트롤 키와 물론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위쪽 방향키, 그 방향키 얘기하는 거죠. 화살표 방향키.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글자들이.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쪽도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 부분 보시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있거든요. 가운데 정렬. 예,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정렬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셀을 기준으로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또 정렬 아이콘 중에 오른쪽 정렬, 하나의 셀에 데이터가 오른쪽 정렬된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제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는 전체적으로 바깥쪽 테두리에 이중선을 주고, 자,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잠깐 이렇게 조금 더 늘릴게요. 안 보여서요. 테두리 종류를 우선 골라야 되겠죠?
테두리 종류는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중 실선이라고 있는데, 네 번째,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이중 실선. 하지만 아직 테두리가 바뀌지 않은 이유는 방향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테두리 종류를 먼저 골라주시고 이 테두리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제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바깥쪽에 테두리를 다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범위 지정한 것이 요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깥쪽 테두리를 다 주는 첫 번째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또 이중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중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첫째 줄에 아래쪽에 이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는 오른쪽에 이중선이 있네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에 자, 우선 테두리는 지금 조금 전에 이중 실선을 해놨기 때문에 테두리 종류를 또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방향을 이번에는 아래쪽 방향은 아래쪽 테두리 둘째 줄의 두 번째 것 클릭해 주시고 또 왼쪽 첫 번째 칸만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을 이제 오른쪽 테두리 이 둘째 줄의 네 번째 거죠. 오른쪽 테두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오른쪽에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데요. 자, 대각선을 그릴 셀에 이렇게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테두리 종류는 실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방향을 대각선 하향 테두리와 근데 테두리가 너무 지금 이제 단일 실선이 너무 굵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굵기를 다시 고칠게요. 이 굵기, 테두리 굵기에 와서 저는 한 0.3 정도의 이 굵기로 해볼게요. 그래서 0.3을 선택을 해서 다시 방향을 이 두 개 이제 번갈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하향 테두리 또 한 번 대각선 상향 테두리 이렇게 하면은 X자 구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음영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표 채우기에서 이제 채워야 되니까 무슨 색으로? 노란색. 예. 표 채우기에 노란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노란색. 자, 여기까지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 있죠. 자,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캡션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캡션이라는 명령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캡션 명령어가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위에서 자, 요거는 이제 브러쉬 항목에는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 표 레이아웃이라는 아이콘인데 표 레이아웃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캡션이라는 명령어가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지만 표를 편집할 수 있는 두 개의 메뉴 아이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캡션을 찾아보세요. 자, 캡션 화살표를 눌러서 이제 캡션을 어느 쪽에다가 다를 것인지 봅니다. 자, 여기 위가 있는데요. 위는 이제 위쪽에 캡션을 단다라는 뜻이 되겠고, 아래라는 말은 아래쪽에 캡션을 달겠다라는 말이 되고요.
왼쪽 위는 요 왼쪽 중에 요 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위에 달겠다. 왼쪽 가운데 달겠다. 왼쪽 아래에 달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샘플 예제에 보면 표를 기준으로 위쪽에 캡션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캡션이라는 거는 이 표의 부수적인 설명을 주실 때 사용하는데 표가 첫 번째 표다라는 이런 기호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문제에는 그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을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콕콕 눌러주시면 이 숫자를 우선 번호라고 하는 것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표라는 글자를 이제 없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제가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캡션에 대한 서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존에 이 글자 보면은 제가 여기를 클릭해 보니까 커서를 인식하게 글자가 있는 부분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서 인식시키니까 여기 도듬체와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글자는 도듬. 자, 도듬을 찾기가 수월치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직접 이 글자를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도듬이라고 글꼴을 직접 이렇게 적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도듬이라고 입력을 했고, 예, 도듬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글자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른쪽 정렬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을 차트 만들어야 되겠죠? 자,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 차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차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차트 바로 세로막대형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차트가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해서 차트를 표현하겠습니다. 차트가 나오자마자 이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이 열렸는데요. 이 차트 데이터 편집에 나와 있는 레이블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차트가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한 이 표의 그 데이터가 이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는 창에 반영이 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합계 같은 이런 값은 범위를 지정했을 때 여기 나올 때 이 숫자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직접 숫자를 오타난 숫자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올바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은 제가 이 닫기 버튼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가 표의 가로 너비만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요 네모난 점에 마우스를 대고 화살 표시 방향대로 드래그해서 차트를 이렇게 너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차트 표현했고요. 차트 종류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3번 할 차례거든요. 자,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고 차트의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차트 제목만 이렇게 클릭해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제목 편집 명령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제목 편집. 그래서 글자 내용은 외래 관광객 현황. 그 다음에 한글 글꼴 역시 굴림 엔터. 영어 글꼴도 굴림 엔터. 진하게 그 다음에 12. 저는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할게요. 설정.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속성은 요 안에 하얀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를 선 모양 한 줄로 주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하고 2포인트 거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구성 요소를 차트 제목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이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구성 요소 차트 제목이 선택됐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채우기 색을 이제 흰색으로 하양이라는 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색은 검정색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근데 선이 지금 한 줄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한 줄로라는 거는 선 종류가 실선 한 줄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굵기는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는 효과는 자, 다시 이 차트 영역에 보면은 지금 카테고리가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이 지금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마우스를 살짝 대면 효과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지금 비활성화 되어진 이유는 다시 차트 제목을 이렇게 클릭해서 제대로 그 구성 요소를 차트 제목으로 클릭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클릭해서 바깥쪽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세부 조정을 하기 위해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창을 펼친 다음에 거리를 2포인트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2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완성을 했고요. 창이 지금 비좁아서 제가 개체 속성 창은 다시 닫기 버튼 눌러서 닫겠습니다. 이제 4번을 풀어볼게요. 자, 4번. 제목 이외의 전체의 글꼴은 모두 굴림과 보통과 10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목 이외의 글자들은 이제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세로 갑축과 가로 항목축과 범례에 글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갑축이 있는 글자들부터 해볼게요. 숫자가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그 부분이 잘 선택됐는지 이렇게 선택 박스를 확인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으로, 아까 차트 제목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모양 편집으로 들어갔듯이 요 글자들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굴림 엔터. 영어도 굴림 엔터. 이 세 개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되겠고요. 예, 크기는 1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설정. 네. 이 글자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굴림 엔터. 그리고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또 범례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으로 가서 굴림. 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설정.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요 축 제목은 Y축만 지금 제목이 있고 가로축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세로 축 제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차트를 편집할 수 있도록 또 두 개의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이콘이 눌려진 상태예요. 왼쪽의 아이콘은 차트 디자인이라는 아이콘인데 이 부분에 그 도구 모음 줄에 두 번째를 보시면 차트 구성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트 구성 추가를 눌러주시면 축의 제목, 축 제목이라고 있어요. 축 제목 잘 보이시나요? 축 제목. 그래서 기본 세로 제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하면 이렇게 축 제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회전돼서 나오네요. 자, 여하튼 이제 글자를 단위 1000명으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가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1000 한 칸 띄우고 명 가로 닫고. 네, 역시 이 글자도 굴림체 이렇게 이제 했고요. 설정 누를게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글자가 아직 이제 회전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죠. 자,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창이 나왔는데 지금 선택된 상태가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네요. 다시 축 제목을 클릭해서 이 부분이 갑축 제목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개의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를 클릭해서요. 마지막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크기 및 속성이라는 카테고리인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글 상자라고 있어요. 지금 상자 안에 글이 적혀 있다라는 뜻이고 이 글 상자를 펼쳐보면 종류가 가로, 세로 여러 가지 회전 각도가 있는데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개체 속성을 계속 띄워놓고 이제 범례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범례를 이제 클릭해서 그러면 개체 속성에 범례라고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이제 선을 검정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표의 아랫부분에 합계라는 줄이 있는데요. 이 합계를 이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장 왼쪽에 있는 2018년도의 블록 합계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있는 2021년도까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2021년도까지의 합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할 예제를 제가 조금 더 화면을 키우고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랑스 셀부터 89.4가 입력되어져 있는 셀부터 합계를 구할 셀까지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블록 계산식, 그리고 첫 번째 있는 블록 합계,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합계가 181.1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 셀부터 2021년도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자, 범위를 지정한 다음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채우기 메뉴에 보시면 채우기 메뉴에 표 자동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표 자동 채우기 클릭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2021년도까지 자동 합계를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